안녕하세요. 경매리입니다. 자, 이번에 동탄역 한화가 작년 12월에 낙찰됐었는데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낙찰됐었죠. 그래서 결국 미납이 됐습니다. 뭐 수업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이거는 미납이다, 무조건 미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다시 나왔습니다. 3월 14일 날짜로. 자, 이렇게 한번 미납이 된 거는 보증금이 20%예요. 3월 14일 입찰 하실 분들은 보증금 20%니까 최저 가격 8억 8,200만 원에 10%, 그러니까 8,820만 원에 2배. 그래서 1억 7,640만 원이 보증금이 됩니다. 자, 이게 또 어떻게 보면요, 2등이 10억이고 1등이 15억 7천인데 뭐 이 소유주가 방어 입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격 이하로는 낙찰 받게끔 하기 싫다. 그래서 일부러 보증금 8,800만 원 넣고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일부러 한번 낙찰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소유자한테 어차피 이 보증금은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뭐 손해는 없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저희 등기부를 한번 보시면은 뭐 금액이 채권 금액이 또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뭐 초기 대출 받았고, 그다음에 뭐 국민은행에서 한번 조금 더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추가 대출이 됐죠. 다른 은행에서. 보통 뭐 이 정도 같은 은행에서는 한 번씩 더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은 다른 은행에서 해주는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씩 더 추가 대출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국민은행이 또 받았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빌린 채권 때문에 강제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취하시킬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가지고 추가 대출 받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금리도 비싸고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자, 이때 2등 했던 요 사람이 뭐 거의 뭐 시세라기보다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경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입니다. 물론 시세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도 뭐 매물 가격은 뭐 16억 뭐 20억 이래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동탄이나 이제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앞으로의 경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뭐 어쨌든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이제 13억 4천에 되기는 했어요. 2월 달에 12층. 뭐 요거 보시면은 중개사 소재지가 화성시하고 대전에서 뭐 이사 온 사람이 뭐 하나 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제일 큰 평수들이 많은데요. 뭐 중심축이죠. 동탄의 중심축. 이 큰 평수들이 쉽게 이제 거래가 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84 이상 되는 것들은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가격이 많이 축소될 겁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그랬듯이 20년 전에 그랬듯이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런 말하는 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최저가 8억 8천인데 아마 이 금액 수준에서 요번에 낙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채권 관계를 다 해소하지 못한다면은 이 정도 금액에 낙찰이 되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경매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뭐 이런 등기부를 제가 뭐 한 두 개 정도 제가 캡처해 왔는데 다른 아파트 낙찰된 거예요. 이제 등기부를 보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이런 등기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등기부들이
경매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요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소유권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기본 저당권이잖아요. 기본 대출. 그러니까 3억 정도 그냥 대출해 주는 건데 20년도 들어 가지고 가격이 팍 뛰었잖아요. 2배, 3배씩 올랐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꼭 받게 돼 있어요. 자, 아파트 하나 가지고 겨우 대출 받아서 하나 장만해 놓고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니까 무슨 부자라도 된 것처럼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뭐 갭 투자를 했든지 오피스텔을 샀든지, 특히 오피스텔 2룸, 3룸 산 사람들은 더 문제가 심각하고요. 다른 또 갭 투자 받았던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가압류 들어오고 또 다른 근저당으로 해서 개인 근저당으로 해서 또 대출을 더 받았죠. 왜? 20년도까지는 아직 괜찮았으니까 아파트 가격들이. 그러면서 21년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22년도 대부분이 22년, 23년 이제 올해 상당히 이런 식의 추가 대출 받은 아파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30대, 40대 아파트 처음 사본 사람들이 뭔 모르고 추가 대출 받아서 이리 투자, 저리 투자, 뭐 코인 투자, 뭐 별 투자 많죠. 주식 투자, 갭 투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등기부 신도시 위주로 등기부 한 자기 아파트에 등기부 한 10개 정도만 띄워보세요. 이런 게 꼭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면은 10%예요. 10%.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도 펑펑 쓰죠. 대출 받아서 뭐예요? 차부터 바꾸잖아요. 외제차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씀씀이가 달라져요. 헤퍼져요. 뭐 자식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학원 더 비싼 데 보내고, 어쨌든 그 씀씀이를 지금 줄이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이런 일이 몇 년간 발생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등기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냥 기본 대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아파트였어요. 이거는 좀 오래됐죠. 갑자기 부자가 된 것처럼 가격이 3배씩 뛰니까 자, 대부에서 더 받죠. 차라리 이거라도 갚고 받으면 또 몰라요. 이거는 놔두고 또 받아요. 그러니까 22년도에 또 대부 회사에서 그래도 조금은 갚았네. 조금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보증기금이 있으니까 뭔 사업을 했나 보죠. 그 다음에 또 우리은행에서도 나오고 가압류 뭐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극단적인 거고, 자, 기본적인 대출에 추가 대출 받았던 특히 캐피탈이나 대부업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경매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경매들 수도 없이 나올 거니까요. 사지 마세요. 웬만한 아파트. 지금은 사는 시기 아닙니다. 지금 미분양 난 것들, 뭐 동탄의 뭐 파크릭스나 그런 것들도 그 가격 이상 나가기 힘듭니다. 사지 마세요. 상당히 이제 지금 더 위험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경매로 받더라도 큰 이익을 보는 5천만 원 이상 이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경매로 받더라도 최대 5천만 원 수익 본다 생각하고, 앞으로의 그런 급등하는 그런 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잠깐 반등 아니에요. 절대 반등 아니에요. 급매물 아주 싼 것만 지금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급매물도 안 팔립니다. 지금 급매물도 안 팔려요. 더 내려야 돼요. 수도 없이 많은 물건들이 경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경매리아였습니다.